안녕하세요.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머니 노예해분입니다. 최근에 좀 잇몸이 아파서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서 오늘은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이란 전쟁 이슈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 그 한국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까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도 좀 한번 볼게요. 오늘은 긴급 시장 리포트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운송 보험 비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고 한국 시장은 이에 직격탄을 맞았죠. 코스피는 하루에 마이너스 7%,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 오늘 16%까지 떨어졌다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66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원화의 약세와 달러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전쟁 뉴스가 아니고 시장이 주목하는 세 가지의 불확실성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장기화될 것인가.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이 실제로 차단될 것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인프라가 추가로 타격을 받을 것인가. 이 세 변수의 조합에 따라서 시장의 경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 핵심 변수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전쟁이 발발하자 시장은 세 가지 전선 경로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가, 그리고 금리, 그리고 리스크오프 이 세 축입니다. 첫 번째 유가 한번 볼게요. 브렌트유는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80 후반, 장중에 $82까지 해서 급등했습니다. 공급 차질 위험을 가격에 즉각 반영을 한 거죠. 일부 기관에서는 최악의 경우 $150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극단적인 가정에 기반한 시나리오입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과 금리, 즉 채권 시장인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 기대가 올라갑니다. 채권 시장은 지금 경기 둔화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재가열이냐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 경우 금리 인하 경로가 재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오프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지정 리스크의 패턴입니다. 달러의 강세, 금의 상승,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근데 금은 상승을 하는 건 분명한데 오늘장에서는 다시 좀 하락하고 있는 거 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포가 아니고 자산 가격의 재배치가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왜 이렇게 크게 흔들렸을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한국 주식시장 대박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7.24% 급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1466원. 한국은 사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곧바로 그 무역 수지하고 환율로 연결됩니다. 정부가 아마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준비를 언급을 했지만 심리적인 위축은 업종별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강세 업종 한번 볼게요. 강세 업종에서 오늘 방산 완전 날라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등이 엄청 급등을 했고 중동 긴장이 장기화되게 되면 수출 수혜가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그 천공이 유도 미사일로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섹터로는 정유하고 에너지는 당연히 그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S오일 등이 강세가 되고 또 재고 평가 이익하고 정제 마진의 확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방산하고 정유 에너지 쪽은 확실히 올라갔고요. 약세 업종을 한번 보면 역시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와 결합되면서 낙폭이 확보가 됐고 특히 하이닉스가 많이 낙떨어졌죠. 그리고 자동차하고 항공운송, 연료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될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거죠. 특히 그 현대자동차, 기아, 대한항공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또 HMM이나 이런 해운업계 쪽은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고 아주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많이 틀리네요. 한국은 유가하고 환율 이게 두 가지 이중 충격 구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미국은 한국과는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수는 버티고 업종은 재편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한국과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S&P 500은 보합권, 그리고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다가 오늘 방송하는 날이 3월 3일 야간인데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섹터별로는 격렬하게 로테이션이 진행 중이죠. 바로 에너지하고 방산, 즉 유가 상승의 직접 수혜가 되는 쪽이랑 군수 지출이 확대되는데 지정학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서 에너지하고 방산주는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한국 여행 쪽은 하락을 했죠. 연료비가 급등을 하면서 중동 노선은 당연히 차질이 우려됐고 보험료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링이 많이 일어난 상태죠. 시장은 좀 구조적으로 다시 재분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번 더 볼게요. 자, 한눈에 보는 가격 반응인데 현재 가격 반응은 전형적인 지정학 리스크의 패턴이죠. 코스피가 급락을 하고 원화는 약세, 그리고 유가는 브렌트유는 급등을 하고 있고 금은 상승하고 달러는 강세. 미국의 주요 지수는 섹터 상세 효과로 상대적으로 좀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브렌트가 150달러 시나리오는 아주 극단적 가정에 기반한 수치라는 점이죠. 공포는 사실 가정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전이 경로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향후 시나리오인데 이게 조건부 전망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봉합이 된다. 그러면 유가가 급등하고 난 뒤에 다시 되돌림이 일어날 거고 미국 지수가 방어가 되고 한국의 낙폭 과대에 대해서 반등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 유가가 고점을 유지를 하고 또 물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금리 인하는 지연이 되고 이러면 한국은 무역하고 원가 환율의 3중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차단,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가 추가로 타격을 받아서 이거에 기반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글로벌 위험 자산의 동반 조정 가능성, 이 부분들은 조건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중요한 거는 확률이 아니라 이게 조건이 충족되는지가 여부인데 마지막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한번 볼게요. 지정학적인 이벤트의 핵심은 1차 쇼크가 아니라 2차 전이거든요. 전쟁은 일어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전이가 되는지 2차 전이를 한번 보면 유가가 급등을 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는 상승하고 실적은 떨어지고 이 흐름을 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순위를 추적을 좀 해보면 브렌트유하고 WTI의 추이를 좀 봐야 되고 호르무즈의 물동량, 다음에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피격에 관련되는 뉴스,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의 포인트는 원달러 환율, 다음에 경유하고 방산, 그리고 반도체하고 자동차의 상대적인 상승이나 하락의 강도,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안정화 조치가 실행 여부가 되는지, 이거는 뭐 실행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미국의 포인트를 보면 에너지 방산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변화가 되느냐, 아니면 연준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벤트는 전쟁 뉴스가 아니라 매크로 전이의 이벤트라고 미국 시장은 보고 있는데, 근데 지수의 방향을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전이 경로로 추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시장에서 오래 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리스크가 크고 하락률이 큰 시장에서는 현금 자산을 풀로해서 매수를 하고, 그래서 매입가를 낮추는 이런 전략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될 시점이고,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아유, 마음고생이 심하실 건데 저도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방산 쪽하고 인버스 쪽은 또 괜찮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요. 시장에서 오래 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는 계속 배당주들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크게 타격은 없는데 그래도 심리적인 타격은 있네요. 이게 뭐 저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주식을 안 갖고 있었어. 대신에 코덱스나 이쪽으로는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좀 심리적인 타격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매수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분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 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